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옛 미술품을 만나는 TV쇼 진품명품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쇼 감정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쇼 진품명품이 처음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뵙는 김학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미화 씨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연홍식 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들 감정위원들 자리하고 계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원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만 선생님, 네. 그리고 김영식 의원 나와주셨고요. 김동섭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저희들 방송 중에 순간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감정가를 비슷하게 본인과 비슷하게 제시하시는 세 분 쇼 감정 나눔 중에 한 분을 택해서 AR에서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첫 번째 의뢰인을 모시기 전에 이 첫 번째 의뢰인이 아주 특이하게 지금 그 의뢰하신 물품입니다. 어떤 건지는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주 특이한 인연 속에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일입니다. 그때 저는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나 됐어. 이거 얼마야? 아 이거 왜 이래? 오늘 내가 쏘려고 온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래. 그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손님들이 술값을 내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뭔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손님, 저기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뭐야, 뭐? 아, 이거 1,000원짜리 맞잖아, 1,000원짜리. 당신은 이게 10,000원짜리를 보여. 장사 똑바로 해요. 술 취한 사람이 1,000원짜리가 맞다고 우기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기는 받았죠. 아, 범은 몰라. 지금 감정하고 있잖아. 근데 참 신기하네.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자꾸 그래요? 우표도 말이야. 이런 우표가 나온다면 무지하게 비싼 거거든. 아, 그까짓 거 뭐가 좋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당신 큰일 나려고 그래요? 만에 하나 위조 지폐라면 어쩌려고 그래요? 위조 지폐? 다음 날 아침 문 열자마자 동네 은행으로 뛰어갔죠. 집사람 말이 걱정도 좀 되고 확실하게 해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죠. 저는 위조 지폐면 어쩌나 했는데 그 직원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러더군요. 위조 지폐는 아니고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지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걸 모으거든요. 위조 지폐는 아니라면서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나보다는 돈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그로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 지폐를 보관해 왔습니다. 이게 뭔지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 어디 없어요? 아주 길은 제대로 잡으신 것 같죠? 바로 일이 나오시면 이제 감정받을 수 있는데 연영사가 아주 심각한 지금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저희들 그 근무하다 보면 이제 위조 지폐가 가끔 나올 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밤늦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술집에 좀 위조 지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뢰인을 모시고 문제의 돈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 같이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퇴계 이황 선생의 얼굴도 도산 서원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1,000원권 지폐 한 장. 어찌 보면 잘못 인쇄된 지폐인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위조된 지폐인 듯도 한데 사연을 알 길 없어 그 진위가 더욱 궁금한 이 1,000원권 지폐의 가치를 평가해 본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아니 없잖아. 어디 그러니까. 예. 이황 선생이시죠? 예. 어디 날라가셨나? 외출 그러게요. 가셨나? 아 형태만 있고. 그리고 여기 가면 1,000원짜리 있으세요? 1,000원짜리 여기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왜 예, 수표가 나오네? 정말. 아, 예. 이거 비교해 보니까 예. 여기 1,000원 이거 1,000원 또 없어졌고 여긴 1,000원 있고. 그렇죠. 네. 저 지금 이 조난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 네. 아, 남반은 다 있는데요. 예. 번호는 다 있고 그리고 조금 색상이 좀 향도 없네요. 어떤 거요? 이 여기 요거요. 아 요거 이거 여기 1,000원이라는 향로가 없고 예, 향로가 향로가 아니고 이거 저거예요. 투호놀이 하는 거. 투호놀이. 그렇군요. 예. 예. 자 뒤를 또 한번 볼까요? 뒤쪽에 보니까 글자도 없는데 1,000원짜리라는 외국돈 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게 도산서원인가 아마 그런데 예. 예. 이게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놔야 네. 되는데 것도 없고. 날라갔어. 네. 예, 없네요. 이사 갔어. 네, 위에도 글자도 예. 없고. 재개발. 여기도 1,000원짜리. 예. 재개발- 그 밑에 글씨가 또 없는데 여기 여기도 1,000원이라고 1,000원짜리.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가짜죠 뭐. 근데 근데 진짜 재질로 같아. 봐서는요. 예. 이게 재질로 봐서는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크기도 그렇잖아요. 재질도 똑같고 지금 아니 김학래 씨가 돈을 많이 세시기 때문에. 예. 예. 크기도 똑같아. 어. 어디 한 치도 틀림이 없어요. 아니 그냥 눈으로 봐도 예. 질이 돈 같아요. 돈 네. 질인 것 같아. 예. 돈질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데요. 예. 아니 종이 재질. 종이 재질. 의뢰인한테 여쭤보지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그 아주 앞에 그냥 잘 재현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그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빼갖고 왔어요? 예. 그러면 아까 재현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표 같은 거는 이렇게 잘못 인쇄된 것은 상당히 고가라는 걸 어디서 아셨어요? 어렸을 때 조금 수집을 했었죠. 표수집을. 근데 이걸 이렇게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 은행까지 갔었어요? 이야 이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 안 하시고 신기했었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날 저녁에 술값 받으시면서 바로 하신 건가요? 그 다음 날 갔습니다. 은행은. 그렇죠. 아니 은행은 아니, 그 그러니까 다음날 가시고 그 보기는 그날 바로 그날 알아. 보신 거예요. 보면서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금방 눈에 띄잖아요. 예. 뭔가. 이게 맞아. 1,000원짜리니까 천천히 살펴봐. 그렇지. 10,000원짜리 같으면 만만 뒤로 찾아가시고. 아, 이분 형사 맞으시죠? 아 근데 그 개그가 좀 그래요. 저 개그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근데 이게 탈색된 건 혹시 아닐까요? 탈색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인쇄가 빠- 이렇게 빨래할 때 이렇게 아니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빠져 있고요. 만약 탈색됐다면 이 전체적으로 좀 그러게요. 탈색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빠졌다는 게. 이게 뭐 이거 돈을 인쇄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어떤 공정 중에서 뭐 4번, 7번 이런 게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인을 네. 인쇄할 때요. 네. 한꺼번에 딱 찍어내는 게 아니고 네. 요 얼굴만 일단 딱 찍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찍히는데 네. 그렇게 찍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또 이게 왜 한 장씩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 자르는 장에서 거거든요. 이게 자르는 거죠. 마치 포스터 인쇄하듯이. 예. 예. 그냥 장미아 씨는 감탄만 하고 계시네. 아니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 그게 오히려 감탄. 우리 어렸을 적부터 이 화폐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돈을 카페 사셨군요. 그럼요. 아 그래요. 참 특이한데 그러면은 그러게요. 이것이 여기 발행 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발행 연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연도라는 게 아마 은행에서 지폐는 예. 없고 집회 아마 이게 일년 번호 보면 일년 이제, 번호로 추적하면 나오지 되겠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2,000원짜리가 여기 주화에는 나올 몇 년도 이게 있는데. 있어요. 네, 나올 만큼 그렇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 글쎄, 이렇게 그러니까- 찍혔다고 해서? 그러니까 쇼 감정관께서 감정을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추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일단 이 점자라는 게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점자가 화폐에 언제부터 인쇄되었느냐.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왜냐면 그럼 몇 년도가 대충 추정이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연도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언제예요? 예.
그건 모르죠. 잘 모르죠. 그건 전문가한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알면 왜 여기 나와서 쇼 이게요. 감독단을 해요? 이게요 예. 한 10년 정도 됐었던 거 얼마 안 보관이 된 지금 것 10몇 년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보관을 10여 년. 그리고 여기도 점자가 있어요. 있네요. 있어요. 있는데 흐리죠. 흐릿하네요. 네. 네.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이영 지금 선생이라도 계시면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언제. 자, 이 돈은 김학래 씨 거였었죠? 예, 제 거예요. 아, 이쪽이었나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좋아가지고. 네. 오늘 아, 저는 잔돈은 안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재밌습니다만은 지금 인쇄가 대담한 이런 집회인데 세 분께서 가짜라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인쇄 중에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근데 자꾸, 제 생각은 네. 인쇄 중에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 한국 집회공사라는 데서 이렇게 잘못 인쇄된 거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오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하나하나 다 검증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 상태에서 이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 화학약품 처리나 예. CO 뭐 이런 거. 네? 예. 아세트 알데히드나 뭐 그런 아 그렇죠. 얘기가 통하네요. 예. 됩니다. 표백제는 하여튼 안 뭐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예. 뭐가 잘못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특이하긴 하지만 사실로 지금 이런 그 집회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평가한 그런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우표는 진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잘못 인쇄된 게요. 예, 우표가 우표를 뭐 그래요? 참고하셔도 좋고 억 단위로 그때 참고를 안 나갔던. 하셔도 그렇게 돼요. 비싸요? 근데 자꾸 장미아 씨가 이 가치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1,000원짜리 1,000원은 1,000원이지 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얼마나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네. 그래도 우리가 이 가치 나왔으니까 네. 가치는 있다고 봐야죠. 저 지금 얘기를 두 번째 연홍식 참고 씨한테 그럼 같이 들어가셔서 그럼 자리해 주시고. 그럼 우리 함께 들어가시죠. 아, 예. 그래요. 이제 참 그 우리가 만나긴 사실 참 어려운 그 집회예요. 이런 집회 적으셨으면 올려주십시오. 김학래 씨, 1,000원. 앞에 이름 앞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름 앞에다 올려놓으세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예, 저는 예. 가면 이제 1,000원 바꿔줄 거예요. 이름 앞에다 놓으세요. 네, 네, 그렇게요. 1,000원. 액면 그대로니까 뭐 할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10만 원. 예. 어유 장미아 씨. 그리고 연홍식 씨는 8만 원. 8만 원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뭐 어차피 모르는 거고 어차피 희소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저거 찍는데 8만 아팠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8만 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럴 경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백과사전이라든가 사전에서 네.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류된 글자 같은 것을 찾아내면은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쇄소에서 혹시 예. 저 화폐를 만들 때 오류된 거를 발견하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 근데 그런 사실을 제가 모르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화폐는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저런 게 자꾸 나돌아다닌다면 이게 큰일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김학래 씨는 1,000원 쓰셨고요. 액면 그대로. 그리고 10만 원 쓰신 우리 장미화 씨께서는 아, 글쎄 저도 과연 1,000원짜리가 저렇다고 해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했는데 쇼 감정단 그분들의 얼굴이 잠옷 진지한 것으로 보아 조금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1,000원의 가치를 의뢰인께서는 지금 10여 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좀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10만 원. 예.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휴게한 건데 이렇게 잘못 인쇄된 돈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많이 있진 않으니까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시죠? 네. 조금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바램은 1,000만 원 정도 글쎄요. 바램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아니면 도겠죠. 뭐 아니면 도다. 1,000원이 1,000원 아니면 아니 뭐 가격이 아니 비싸면 개가 나올 나중에 수도 하나 있지. 비싸면 몇백만 원 갈 수도 있겠고. 예. 아니 왜 꼭 뭐 하고 도만 나옵니까? 저 윷놀이가 개도 나올 수 있고. 여긴 걸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10만 나는 제 생각엔 1,000원 정도가 예.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우표 같으면은 잘못 인쇄된 거에 대한 뭐 그런 희귀성 뭐 예. 이런 거로 해서 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유통돼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전 그가 집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저기에 참 만약 얼마 간다고 그러면은 그 인쇄소에서 하는 사람이 슬쩍 하나 잘못 인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뭐 억 단위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집에 무슨 인쇄소 하세요? 이렇게 기분 나빠서. 아니 무슨 뭐 느닷없이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 화를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쪽 부분에 봐서는 굉장히 택배 같은 느낌이 빠지고 이 부분은 한전이 없거든요. 예. 이제 막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전주라고 그러셨죠? 예. 네, 전주에서 한 카페에서 술이 좀 취하신 분한테 받은 1,000원짜리가 과연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위패인지 이런 것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저쪽으로 이쪽으로 쓰십시오. 자, 감정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20만 원. 20만 원. 어머. 이야. 장미아 씨 10만 원 저요. 쓰셨어요. 네. 이야. 와,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이 와중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이, 예. 예, 김학래 씨 그렇게 우기다가 얼마나 무안해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예. 별로 말이 없으시네요. 네. 자, 궁금하니까 바로 해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선 물건 그 지폐 자체는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왼쪽 부분에 보면 투문지 있죠. 불에 비춰보면 그 투문이 나오는데 네, 여기요? 지질이나 인쇄 상태 전체 네. 상태로 봐서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위패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쇄가 돼? 지금 그러니까 태계 이항 선생 쪽 보면은 네. 탈색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여긴 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부분이 그 투호 부분. 네. 투호 여기. 부분을 보면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예, 투호가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인쇄가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죠. 한 예. 공정이. 예. 그래서 그거는 인쇄 에러로 봐야 될 물건입니다. 인쇄가 잘못됐다. 그러면 뒤쪽은 완전히 지금 그림이 없는데 말이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쇄가 예, 안 된 그것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쇄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보면 앞면을 찍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뒷면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큰 종에서 찍으니까 인쇄 공정을 보면은요. 예. 우선 그 지폐 같은 경우는 32장이 이제 전지 하나로 해서 인쇄를 돌리거든요. 그렇죠. 인쇄 돌리면 이제 우선 색깔별로 돌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폐 같은 경우는 특수 잉크를 쓰게 돼요. 그래서 특수 잉크를 써서 요즘은 이제 형광 물질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그 형광 불빛에 비춰 보면은 그 형광 불빛 나는 부분은 아주 밝게 그 광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물에 빠져서 다린 흔적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예. 다른 흔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형광 그 잉크는 거의 지워져 가지고 네. 빗 부분에 조금만 보일 정도 약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탈색이 일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 투호 부분을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인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얼굴 부분에 지금 이거는 탈색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투호 부분이 인쇄 안 된 걸로 봐가지고 예. 안 이것도 인쇄 안 됐을 것이다.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예.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다면 의뢰인께서 저 돈을 한번 빨아서 데린 적이 있습니까? 예. 어이구. 근데 왜 아까 그런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때는 그럼 그런 가격 생각 못 떨어질까 봐. 아까 빨래 빨고 뭐 이러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렇구나. 아주 희귀한 뭐라고 할까 희소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지금 20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말이죠. 앞으로도 잘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도 자랑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거예요. 얘기거리가 예,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장 감정 첫 번째 의뢰품. 머리엔 꽃을 이고 등엔 아이를 업고 만면엔 엷은 미소까지
억척스럽지만 단한 자태가 우리네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 한 점. 이 물건은요, 우리 신랑이 옛날 물건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저 사들이고 지방에 같은데 좋은 물건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그러면 뭐 차로 뭐 대절해서 사가지고도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이놈 그림도 몇 점이 있고 그러는데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물건 사다가 이제 걸기도 하고 이렇게 보관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림은 사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아우 좋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실에 이것을 걸어놓고 보면서 가끔 친정 어머님하고 아버님 오시면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님 상이라서 참 그림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나 다시 보니까 안정성도 있고 또 괜찮다 싶어가지고 괜찮은갑다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재라는 호를 쓰셨거든요. 이름은 이규옥이고 호가 윤재죠. 그리고 뱅진초하 했으니까 76년도입니다. 이 해가. 윤재 선생님이 한갑되던 해예요. 이분이 원래는 이당 선생님한테 사사신 분인데 운복 김기창 씨 잘 아시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림을 상당히 활달하고 속필이면서 상당히 거친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거든요. 그림을 워낙 많이 그리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 제목을 보면은 고진감래라 했잖아요. 이 제목을 이용한 이런 애기 없고 꽃을 인 여인, 이거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그 그림 중에도 이것은 특수하게 잘 됐습니다. 아주 여인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주 참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림이 상당히 잘 됐고요. 채색도 아주 밝게 이분 그림으로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채색을 밝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그러나 워낙 이분 그림이 많이 남발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그림은 특수하게 잘 됐기 때문에 집에 두고 있으면 행복이 저절로 돌을 것 같습니다. 예. 옛 물건을 좋아하는 남편. 그 덕에 덩달아 옛 물건을 좋아하게 됐다는 최선희 씨. 윤재 이규옥 선생의 작품이라는 이 그림의 감정가는 수십만 원. 출장 감정 두 번째 의뢰품. 넓은 어깨와 그 큼지막한 크기가 더욱 정감 가는 도자기 한 점. 제가 2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살림을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댁에 왔는데 어머님이 지하실에다가 이거를, 지하실이 깊었거든요. 옛날 집은. 깊은 데다 놓고서는 거대 밀가루 항아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컴컴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밀가루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집 갈 때 제가 장식장을 큰 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 시대에는 도자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을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도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장식장에 칸이 많이 있는데 거기 뭘 하나 놔야 되는데 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 갈 때니까 뭐 장식장만 차단스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갔지 사실 놓는다는 그 물건 자체는 하나도 안 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꺼내다 밀가루도 가까운 데서 퍼다 먹고 갖다가 놓으면 장식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루에 장식장에다 갖다 올려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뭐 계속 쭉 놓다가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까지 그 이제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백자 항아리인데요. 명칭은 청화백자 초하문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시대가 이제 그 조선 시대 그 아주 마렵이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아주 마렵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일 합방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거든요. 그 무렵에 만든 거예요. 그 무렵에 이 남쪽에서들은 되게 옹기를 주로 많이 만들어 썼는데 그 북쪽에서는 이 백자 항아리를 주로 많이 만들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든 지역은요 황해도 해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해도 해주 까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마 그쪽에서들은 그 개성 쪽에 아마 부자가 많았던지 개성에 사셨어요. 예, 아마 그쪽에서 그 개성에서 아마 가져오셨을 거예요. 가격도 옹기보다는 가격이 사실 그 시대에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그쪽 그 북쪽에서는 주로 이 백자 항아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요, 이 항아리의 모양은 조선시대 그 아주 후기에 그 아주 마렵에 아니면은 이런 형체가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어깨가 상당히 이렇게 넓죠. 넓으면서 밑이 이렇게 좁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고 이제 그 조선 시대의 그 연대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은 이러한 형체로서는 키가 이만큼 이렇게 높고 크죠. 근데 그 조선 시대 후기에 와서는 이게 키는 작아지면서 어깨가 넓어지고 이 굽 밑이 이렇게 가늘어지거든요. 좁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체는 지금부터 약 한 90년 내지 100년 정도 그 시기에밖에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약 90년 내지 100년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집 올 때 사온 장식장을 채울 길 없어 시어머니가 쓰시던 밀가루 항아리를 올려놓게 됐다는 박상순 씨. 그 쓰임은 달라졌지만 대를 이어 사연 많은 이 도자기의 감정가는 30만 원. 출장 감정 세 번째 의뢰품. 누렇게 빛을 발한 종이에 시원스럽게 흘려쓴 필체가 더욱 멋스러운 글씨 한 점. 여기 있는 이 글씨는 그 옛날에 저희 조부님께서 그 선비로서 그 그림, 글씨, 시조 읽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그 옛날 그 문인들이 많이 그 놀러 오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사랑애들 모이셔서 노시다가 저희 조부님께서 이제 그 부모님의 생각하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신익기 선생님께서 아마 이 글씨를 써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거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생전에 들은 얘기로서 이 내용 글의 뜻을 몰라서 그 글의 뜻을 좀 알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해공 신익기 선생의 글씨입니다. 해공 선생께서는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1894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찍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셔서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의장을 3번 연임하셨습니다. 또 1956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유세 도중 호남지방 유세를 위해서 전주를 가던 중에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해공 선생은 한문도 아주 조예가 깊고 글씨도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기축춘일, 그러니까 1949년 봄날에 그 평산시인시 이 청거 선생을 위해서 써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키, 우종, 이키 한 같은 집안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7원 율시로서 쉬운 6자입니다. 시를 즐겨 읽던 신만순 씨의 할아버지 환갑 때 해공 신익희 선생이 친히 써주었다는 7원율시 한 점. 이 글씨의 감정가는 150만 원. 추억이 담긴 옛 물건들을 찾아 전국으로 떠나는 출장 감정.
이번 주에는 검단산과 남한산으로 둘러싸인 기름진 땅 하남시 편이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 가치가 더해가는 문화유산 발굴 여행, 출장 감정,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네, 출장 감정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평소보다 좀 많은 물건들 여러분께서 오늘 많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두 번째입니다만은 오늘 시간은 마지막 이제 의뢰인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순간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뢰품에 순간 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감정해 보시고 김학래 씨, 장미화 씨 그리고 연홍식 형사께서 감정하는 가격 어느 쪽이 내가 마음에 드는지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을 700에 09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을 택해 주시면 되는데 7분을 저희들이 컴퓨터 추첨을 해서 김치 냉장고 등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의뢰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분홍과 보랏빛이 띠를 이루어 둘려쳐진 색지에 수려하게 흘려쓴 필체가 그 격조를 더하는 글씨 한 점. 옛 물건인지 의심이 갈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종이의 빛깔이 글씨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불러일으키는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가볍고 날렵한 필체가 예사롭지 않은 이 글씨의 진가를 알아본다. 네, 글씨 한 점입니다. 상당히 그 수려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글씨체를 보이죠? 정갈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힘 있고. 이 지질도 좀 보통 이 종이 같지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이 보라색이죠? 예. 보라색하고 여기는 좀 살구색하고. 분홍색, 살구색. 살구색 비슷한데. 의뢰인께서는 이 작품을 어떻게 소장하시게 됐습니까? 저희 선친 그러십니까? 아버님 글씨입니까? 글씨인데요. 예. 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현황 한 달 동안 현황 파악하고 임시정부로 가서 네. 그 임시정부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계속하다가 국내에 들어오셨고 해방 후에 이북에서 조만식 선생하고 두 분이 결탁해가지고 민주화 반공운동 하다가 거기서 반탁운동 하시다 체포돼서 46년 12월 달에 체포됐는데 소련이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0년도에 거기서 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주년 순국 추념제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버님은 그러니까 독립운동 가셨고 그럼 일제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존명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김병자 조자. 3.3인 중에 그 6번째. 그러면 저 목사 혹시? 예, 그러시군요. 아주 그 내용이 참 훌륭하네요. 정말요? 그래요? 이 글씨도 안정감이 있으면서 편안한데 내용까지 좋은. 무슨 뜻인데요? 정말 아주 그 민족의 그 아픔을 제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요? 어떤 우리 암울한 이런 걸 갖다 이제 뭐 헤쳐나가자 뭐 이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세요? 김학래 씨는 김학래 씨는 한문 세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뜻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니 근데 하니 그래서 아니라 이게 뭐 글씨 말고 또 색도 이게 보라잖아요. 보라 저기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뭐 이런 걸 이 글씨를 보라.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 말이죠. 아버님의 기억은 대개 독립운동 오신 분들은 집안에 안 계셨는데 그땐. 그래서 거기서 났으니까 중국에서 독립운동 할 때 거기서 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럼 몇 살까지 아버님 하고 같이? 21살. 그래요? 그럼 그러면 아버님 다 생각 알죠. 아버님 생각 다 나겠네요. 다 알죠. 그 뭐 고생하던 거 다 알죠. 집이 지하실이셨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그 집이 비슷하게 맞췄는데 그 땅굴 파고서 많이 살았어요.
예, 중국에서 그 고생할 때는 땅굴 네. 파고 거기 그럼요. 수수대로 지붕하고 어머님 바느질 하시고. 예, 저집 깔고 예, 조밥 먹고 조밥 예. 그래요. 예, 우리 민족의 선구자로서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33인분의 그분 중에 한 분이신 일제 선생님의 지금 글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 아주 귀하게도 바로 후손 되시는 아드님께서 직접 아버님의 글을 갖고 나오셨네요. 자, 그럼 이제 감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감정하셨던 것 같은데 잘 해주시고요. 감정가를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고생하던 생각나고요. 예, 그리고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고생을 더 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뭐 양보하고 제가 잘 뵙기에도 가니까. 선생님도 좀 꼿꼿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많이 닮았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거 유전성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진 잠깐 봤는데 사진하고도 조금 비슷하신 것 같으네요. 예, 다들 좀 비슷하다고. 그러시군요. 네. 자, 적으셨습니까? 쩔쩔 매시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 말씀은 아주 호방하게 해주셨는데 올려주십시오. 김학래 씨. 네. 1억 쓰신 우리 김학래 씨부터 1억. 그다음 발표해 주세요. 장미아 씨 빨리 올려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번 1,200, 3번 336만 원. 그러니까 1번 김학래 씨가 1억. 저는 2번 왜 이렇게 잠깐만요. 2번 지금 장미아 씨께서 1,200 그리고 3번 연홍식 형사가 336만 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부터 ARS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700에 09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꾹 참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요. 그냥 골동품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골동품도 옛날에 왕이 사용했던 거라든가 왕비가 사용했던 거하고 저기 무수리가 사용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서 33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나라를 광복으로 이끌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또 제 고향이 전 연변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일송정 푸른솔에서 저도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소나무 달랑 하나 있던데 그 가보고 제 고향이 또 병천 옆입니다. 성남 거기가 병천이 그 다 충렬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볼 때 1억도 나는 싸다. 이건 한 10억쯤 해줘야 10억쯤 해야 되지 않느냐. 구할래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336만 원 쓰신 분 얼마나 무한해요. 1,200만 원도 지금 무한해 죽겠는데. 자, 말씀 좀 한대 했죠. 패고 싶습니다. 내가 저렇게 쓰는 거 보면 장미아 씨 말씀해 주시죠. 33인 중에 한 분인데. 물론 김학래 씨 이제 말씀이 다 맞죠. 네. 너무나 귀한 작품이고 그 뜻이 아주 굉장히 숨겨져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저는 제 딴은 또 비싸다고 좀 쓴 거긴 한데요. 네. 한 100년의 역사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33인 중에 6번째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뜻이 또. 꽤 뜻이 있고 그런 게 그리고 가격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그림이나 오늘은 도자기가 안 나왔는데 그림이나 도자기는 제가 하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저 아버님 작품을 놓고 값을 좀 매겨달라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좀 어려우셨죠?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좀 적긴 적어주셨거든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가치는 어떤 건지 볼까요? 보여주세요. 100만 원 정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참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참여하고 계신 순간 퀴즈가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감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신데 이 글씨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한명조 목사님 그 글씨를 보여드리고 투보시를 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수 또 호흡을 진심절 당춘 내 발생이라 이걸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감정이 끝났습니다. 아버님 글씨에 대한 감정입니다. 한 5분의 4 정도는 지금 보라색이죠? 네. 그리고 이쪽은 연분홍 아주. 집에 어디에 걸어놓고 계세요?
거실에 걸어놓고 계시군요. 네, 늘 아버님을 대하듯이. 자, 700에 0900으로 여러분께서 전화해 주셨는데 ARS 전화 이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어느 분을 택해 주셨는지 이제 운명이 던져진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감정가 비롯해서 가치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감정가 하나 둘 셋 같이 해주실래요? 네. 자, 그러면 감정가 하나 둘, 셋. 네. 200만 원이죠? 네, 200만 원. 그러면 우리 연홍식 형사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와, 되게 좋아하시네. 김학래 씨가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 진짜 저기에 목전에 독립기념관 같은 얼굴이 데 가 있어야 빨개지셨는데.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가격이 지금 황금 만능주의 딴 거 무슨 어디 가서 있잖아요. 예. 정말 뭐 웬만한 걸 살래도 요즘 억대 그러는데 정말 저거는 비싸게 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감정을 받도록 하죠. 감정가로 봐서 틀림없는 일제 선생님의 그린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일제 김병조 선생 친필이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선생은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목사님이셨죠. 네. 저 목사님께서는 글씨를 참 잘 쓰셨어요. 그리고 또 글도 잘 쓰셨거든요. 네. 저는 그 저수를 읽어보면 아주 그 글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 문장력도 있으셨고 또 글씨도 참 잘 쓰셨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저 내용도 아까 저 김학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내용입니다. 내 말씀을 왜 안 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김학래 씨가 과연 알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보의 시거든요. 투보의 시다. 투보의 오원절구 두수를 쓴 건데요. 네. 그 앞에 시 제목이 춘야흐유라고 해서 봄밤에 반가운 비가 내렸다 그런 내용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도 쓰시면서 독립을 갈구하는 마치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독립을 갈구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보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 당시의 마음을 쓰신 거예요. 그럼요. 예. 다 은유법으로. 제가 한눈에 그 봄에 비를 비가 H1 HOT, HO2, 독립의 열망. 독립의 열망이거든요. 그 두 번째 첫 구절을 보면요. 예. 호우지 시절하니 당춘내 발생이라. 때의 적절한 비는 시절을 아니. 네. 봄을 맞이하여 모두가 살아난다네. 그런 내용으로 일관된 시입니다. 모두 다 일어서 자라는 뜻입니다. 예? 생만물에 이렇게 봄에 색싹 쏟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요. 예. 정말 나 이 정도 되면 무안해서 전 가만히 있겠어요.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야 진짜. 우리를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셨던 한 분의 모습을 잠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고 후손을 통해서 봐서 참 반갑게 생각이 드는군요. 감정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참 의의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요. 예. 오늘 과거같이 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격돌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어느 분에게 선물이 돌아갈지. 장미아 씨가 10만 원 차이가 나게 감정가를 적었고 우리 연홍식 씨는 336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 116만 원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미화 씨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ARS 퀴즈는 여러분 연홍식 씨 3번 자리에 앉았던 연홍식 씨를 지적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 우리 김학래 씨, 장미아 씨 그리고 연홍식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소장하고 계신 고미술품 있으시면요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선생께서 우리 감정위원들께서 감정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을 넘나드는 즐거움이 있는 TV쇼 진품명품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